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지난 2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제29회 협의회를 열고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추진합의문 등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이른바 메가시티를 추진하기 위해 충청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 문화, 경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4개 시도는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세부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공동 수행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혁신도시 및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광역철도망 및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충청권 실리콘밸리 조성 등에 적극 협력합니다. 또한 KBS 충남방송 총국 설립, 충청내륙권 도시여행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충청권 공동건의문도 채택했습니다. 4개 시도는 KBS 충남방송 총국 설립,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통해 KBS는 지역별 차별 없는 방송 환경을 마련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 국회, KBS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23일 계룡시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23일 계룡시를 방문해 코로나19 취약계층, 도정 소외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방역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양 지사는 계룡시 엄사면 도곡일리 대방마을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도정,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어 양 지사는 계룡시 보훈회관으로 이동해 보훈단체 임원진과 만나 월남 참전 유공자와 무공수훈자회 기념비 사업 관련 수당 지원에 대해 논의했으며 내년부터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노인회 계룡시 지회를 찾은 자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노인회를 격려했습니다. 끝으로 도기념물 190호인 계룡시 두마면 사계고택을 찾아 고택을 둘러보며 문화재 방역과 고택 활용 사업 현황을 살폈습니다. 충남 서천군 소재 신서천 화력발전소 준공이 어느새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경 피해 등을 최소화할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당진시처럼 이해 당사자들의 소통 창구인 민간환경감시센터를 구축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 신서천 화력발전소 준공을 앞두고 지난 23일 서천 문예의 전당 소강당에서 석탄 화력발전 피해와 대응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골자로 2시간가량 피해 현황 보고와 감시센터 운영 사례 설명,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발전업이 전체의 40%입니다. 이 발전업에 배출되는 상당수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충남 당진시의 경우 시범 공모 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간 당진 화력발전소 환경감시기구를 운영했고 지난해 12월부터는 3년 민간 공모 사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감시기구의 주요 업무는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오염물질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시정보 공개를 통한 주민소통 및 홍보, 환경피해 예방 대응 등입니다. 매일 감시하고 매달 측정하고 또 다른 데 측정 자료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을 자료집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설명해 다니는 것이 가장 큰. 특히 24시간 쉬지 않고 환경을 감시함으로써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권종년 서천군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장은 민간 감시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충남 내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이 재원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령, 서천, 그다음에 태안, 당진 이렇게 해서 발전소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MOU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중앙정부에다 건의도 하고 그런 방법. 황성열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역시 공감하며 모든 이해 당사자가 적극 협조해 합의를 찾아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부, 그다음에 서천군, 군의회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일단 기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가동 시부터 이 기구를 좀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합의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밖에도 이 자리에 홍원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신서천 화력발전소와 관련된 환경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SBN 뉴스 조주입니다. 이렇게 충남 서천군 서면에 위치한 홍원마을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은 고압선과 송전탑이 수십 년 동안 마을 중앙을 지나가고 설치되는 등으로 인해 백혈병, 암 등 질병이 발생하고 재산권마저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지난해부터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본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부처를 상대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과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피해를 요구하는 집회를 통해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답변이 들려오지 않자 급기야 이런 마을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며 마을이장이 나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보도합니다. 조주희 기자입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신서천 화력발전소의 완공을 앞두고 지난 23일 서천 문예의 전당 소강당에서 열린 석탄 화력발전 피해와 대응 방안 토론회. 이날 토론회 중에서 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홍원마을 김운식 이장의 목소리가 유난히 높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장은 발전소 인근에서 수십 년 동안 마을을 지키며 사는 주민을 대표해 그동안 고압선 송전탑 지중화 사업 진행 상황과 피해 지역 지원, 폐석탄 회처리장 등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지난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운영됐던 옛 서천 화력발전소로부터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받은 여러 가지 피해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천군은 지중화 사업과 함께 폐석탄 회처리장 향후 대책, 발전소 피해 지역 등에 대한 그동안 진행된 행정처리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우선 김 이장은 7,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군산 지중화 사업과 비교하며 서천 지중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폐철로를 지나가는데도 230억이냐? 이건 뭔가 잘못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것을 바로 자꾸 알 수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관이나 어디가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이에 대해 권종년 서천군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장은 지중화 사업의 시행에 따른 추진 상황을 공개하며 비용 산출 등의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저희는 좀 여건이 틀린 거고 이 200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그냥 무작위적으로 추정을 한 게 아니고 한전 대전 충남본부 거기 담당자가 담당 과장한테 직접 제가 가서 상의를 하고 예상 사업비를 뽑아본 수치니까. 이어 김 이장은 홍원마을에 있는 석탄발전 보일러에서 나온 폐석탄 회처리장의 처리와 향후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이어갔습니다. 폐관 진단에 이 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이 마을 기점으로서 태양광을 그렇게 깔아주면은 마을로 넘어오는 연탄가루가 덜 넘어올 것이 아니냐. 이에 권 팀장은 폐석탄 회처리장 부지 관련 처리 방안에 대한 문제점 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기본 저기들이 200원의 수익을 받으면은 우리 국비를 이용해서 태양광 설치해서 발전을 하면은 120원은 날아가고 80원만 받을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이장은 홍원마을을 비롯해 인근 마을을 포함한 3개 마을은 발전소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상과 지원은 다른 24개 마을과 동등하다며 억울함도 표현했습니다. 이 192억인가 4억인가를 가지고 24개 마을이 다 5억 뭐 이렇게 나눠가는 이런 형태를 갖어요. 거의 닿는 데까지가 발전소 인근 피해 마을로 본다라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연탄가루를 마시고 있는 우리 세계 불합 주민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와 관련해 권 팀장은 발전소 피해 지역 보상과 지원에 대한 발전법을 토대로 부분 지원과 특별 지원에 관한 안내와 함께 향후 추진 사항 등을 제시했습니다. 신서천 화력 반경 5km 하면은 딱 하면 전부 다 들어가요.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거나 아니면 요구를 하시면은 제가 방문할 때나 아니면 공문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홍원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막막하고 불안하다는 입장입니다. 미세먼지 고압선 철탑 피해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서천군에 항의한 것처럼
원인 제공자인 중부발전이 송전설로 지중화를 해야 하며 군이 앞장서 구체적인 주민 피해 대책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충남 서천군은 도내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 속해 응급 환자들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에 충남도의회가 도내 서남권 의료 취약 지역 대상 응급의료 복지 체계를 개선하고자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증 응급 환자 이송 체계 개선, 의료 자원 지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체계 개선 등 의료 취약 지역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3일 서천군 서천문화원에서 도내 의료 취약 지역 응급의료 복지체계 개선을 위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전익현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도내 서남북권 11개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에 속한다며 응급의료 복지체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의 서남권, 우리가 서천을 중심으로 한 보령, 부여, 청양, 금산 이 서남북권은 응급의료센터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코로나19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의 한 곳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어진 토론에서 이혜정 국립중앙의료원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은 도내 서남북권 지역의 의료인력 등 의료자원 부족, 응급의료 이송체계 미비, 골든타임 내 응급실 도착 비율 저조 등을 지적하며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식 충남도 응급의학팀장은 특히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 이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현영 단국대학교 응급환자 교수는 환자 이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응급의료 전용기인 닥터 헬기가 효과적이라며 헬기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보통 천안에서 서천까지 헬기가 출동을 하게 되면 그 환자를 픽업을 해서 이송을 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대략 1시간 조금 남짓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환자의 이송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될 수 있겠고요. 한환석 전 서천소방서 비인 119 안전센터장은 관내에서 치료받지 못해 외부로 유출되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해병원의 응급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나 사고 부상이나 3대 중증 질환자나 다 합쳐서 관내로 이송한 프로수가 90%가 넘습니다. 공공의료 체계 중에서 이 권역별 이 지역 응급의료 이 체계에 관련돼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밖에도 방청객 질의에서 자녀가 아파 서해병원 응급실에 전화했더니 받지 않고 내원에도 문이 닫혀 있어 실망했던 기억이 있다며 서해병원이 지역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이진희 서천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서해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이제 하반기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제 지정을 해갖고 해마다 이제 의료보고 기금하고 저희 군비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익현 의원은 서천을 비롯한 도내 서남북권의 주민들은 생명을 담보할 정도로 의료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며 의료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남북권에 위치한 서천, 보령, 부여, 금산 이런 데는 병원다운 병원이 없어서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내에서 의료복지도 차별 없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SBN 뉴스 변덕호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수요응답형 공공버스 콜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서천군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수요응답형 공공형 버스 시험 운행을 통해 주민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버스는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11시간, 하루 10회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며 마을회관 또는 탑승 희망지에서 면사무소까지 운행합니다.
버스비는 성인, 학생, 어린이 구분 없이 10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번 시험 사업은 문산면에 한해 오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시행됩니다. 충남 서천군이 춘장대 해수욕장 해양체험파크 기본 설계 용역을 발주합니다. 서천군은 지난 23일 춘장대 해수욕장 해양체험파크 사업 관련 기본 설계 용역을 발주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1년까지 조성될 춘장대 해수욕장 해양체험파크 내 체험센터 기본 설계를 위한 용역입니다. 체험센터는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해 서천군 서면도든리 일대 750제곱미터 면적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체험센터 내 레저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젊은 층 방문객 유입으로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에너지법과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저소득 가구를 위한 2020년 연탄 보조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은 지난 7월 각 읍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탄 보조 사업 신청을 받아 총 166세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탄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구 등이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바우처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는 난방유 지원 사업 지원자는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 대상 가구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당 40만 6천 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쿠폰은 오는 26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조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장철을 맞이해 읍면 곳곳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3일과 24일에는 서천읍과 마서면, 문산면 새마을협의회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해 각 지역 내 저소득, 한부모, 홀몸 어르신 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서천군이 서천군체육회와 함께 지역 내 허약노인 16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추진한 맞춤형 홈택트 건강친구 만들기 챌린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를 통해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에서 나쁘다로 응답한 비율이 94%에서 83%로 우울 경험이 83%에서 55%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 개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국립생태원이 생태와 다양한 분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부정기 간행물 무크에코 플러스 시리즈 생태 플러스 건축을 지난 20일 발간했습니다. 이번 생태 플러스 건축은 생태 기술을 이용해 에너지를 줄이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하는 생태 건축의 다양한 흐름을 담았으며 자연과 공생하는 건축과 지구의 부담을 줄이는 건축 등 다양한 현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